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것 또한 좀 세상이 변해가는 좀 그런 루틴인 것 같아요. 이거 유교 문화라는 게 뭐 한국에서 되게 기초가 되는 그런 문화죠. 우리 옛날부터 뭐 진짜 막 조선시대 막 그때부터 시작된 게 유교 문화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어른들을 위했던 이유가 그만큼 삶의 지혜가 있고 그만큼 깨달은 게 많아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많은 분들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그 본질을 깨달아서 바뀐 사람들이라 그들을 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유교 문화가 되게 웃긴 게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를 전부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뭐를 따져요? 네, 나이값만 따져요. 나이값. 그죠? 너 몇 살 먹었어? 너 나보다 한참 어린데, 어린 게 어디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그런 얘기 하죠. 나이값이에요, 나이값. 유교 문화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들 수 있는 유교 문화, 알고 있는 유교 문화는 뭐만 있어요? 나이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따진 게 결국은 나이였어요. 그냥 내가 상대를 제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유교 문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뱉는 것도 다 똑같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뭐, 윗사람을 잘 대해주며 아랫사람을 잘 보살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유교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유교 문화는 제대로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나이값만 따져요. 나 몇 살 먹었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여기 한국이야. 여기 유교 문화 있는 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이값 못한다 그래요. 뭘 배운 거야? 그거예요. 결과. 뭘 배운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인생 헛살하네. 이걸 배운 거야. 뭘 배운 거야? 인생 헛살하네. 나이값 못하네. 그쵸? 유교 문화를 제대로 못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지표는 뭘로 나눠요? 태도예요, 태도. 태도 또한 뭘로 연계가 돼요?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을 그러니까 해결 받는가 못 받는가예요. 해결 OX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지어져요. 왜 결핍이 느껴질까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피해자야 라고 알아요. 나는 피해자야. 보통 그래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피해자예요. 알아요. 피해 당한 거는 피해자라고 하고 가해를 한 사람은 가해자라고 알고 있죠. 그치만 누가 피해자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타인을 통해서 풀어요. 타인에게 분출해요. 분출. 이렇게 나눠가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분출하는 거야. 어떤 거예요? 결핍이에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해보지 못한 거. 나도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이거였어. 근데 그 선택이 뭐예요?
제가 선택은 좋은 쪽 나쁜 쪽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과 지옥이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표현한 게 뭐예요?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됐느냐,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됐느냐, 이걸로 나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택. 그죠? 이것도 퀘스트였어요. 내가 피해자가 된 이유도 이것도 사실상 뭐예요? 퀘스트였어요. 퀘스트. 너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남에게 다 같은 일을 할 거야, 말 거야? 너도 아파봤잖아. 너가 아팠잖아. 너가 피해자라서 아팠잖아. 결핍이 느껴졌잖아. 그러면 너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분출을 할 거니? 같은 피해자로 만들 거니? 너와 같은 결핍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거니? 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이값 못하고 인생 헛살고 뭘 배운 거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이고, 악인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악마예요. 그죠? 타인에게 악마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얘기예요. 그럼 그래서 아우 목 아파. 이게 나쁜 쪽으로 발현이 많이 되는 사람은요, 결핍을 해결을 못 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인에게 뿌려지는 것도 똑같겠지만, 제가 그랬죠. 이 피해자가 되어서 받은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악으로 변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 가요? 이게 전염이 돼요. 이래서 전염병이에요. 이건 정신병 중에 전염병이 된다는 거 있죠. 우울한 얘기를 우리 식물을 갖다 두고서 실험을 해봤잖아요. 사람으로 안 하고 식물을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2가지 식물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는 좋은 말이에요. 아이고 이쁘다,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좋은 말들을 해줬어요. 한 식물에게는. 이 식물에게는 뭐 했어요? 욕을 했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 짜증나 하면서 분노를 표출을 했어요. 타인에게 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타인이 된 거예요. 그냥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말을 해주는 아이에게는, 그 식물에게는 굉장히 성장이 잘 됐어요. 이쁘게 잘 컸어요. 올바르게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나쁜 말만 들은 식물은 어떻게 돼요? 기형을 가지거나 죽어버려요.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사람도 식물과 같다. 그냥 그 실험을 본 거예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타인에게 분출하는 게 뭐예요? 나는 피해자라서 결핍이 있어서 그거를 너에게 같은 아픔을 전염시키는 거야 하면서 분출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서서히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마예요. 악마의 속삭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죠. 말로써 제가 그래죠. 양날의 검이라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악플을 써요. 그럼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악플 보고 상처받아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그 연예인한테 악마의 짓을 한 거고요. 나도 피해자고 나도 결핍이 있으니까 내 결핍을 너도 받아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도 이겨냈는데 너도 못하겠어.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겨내려면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돌아본 모습입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상대방한테 좋은 시너지는 못 내도 나쁜 시너지는 안 낼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피해자의 역할에 있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 아니까. 얼마나 그 결핍이 내 인생 전반적으로 다 바꿔놨는지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얼마나 망가질 걸 알아요. 타인에게 우울증을 베풉니까? 전염시켜요? 안 시키려고 노력하죠. 그게 뭐예요? 단절이에요. 고립이에요. 고립. 내가 힘든 얘기하면 상대방도 힘들어하고, 그죠? 공감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반복이 되니까 타인이 지치면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 방법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속. 아, 잘은 모르겠는데 여행 가면 된대. 잘은 모르겠는데 사람 좀 만나래. 잘은 모르겠는데 쇼핑을 하래. 밖에 좀 나가래. 그게 우울증 극복법이래. 그것만 알려줘요. 본질이 뭐였어요? 나 스스로가 고치는 거였어요.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그게 본질인데 본질은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을 안 봤고 그 상황에서 안 봤으니까 볼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내가 해결해보니까 그냥 거기 가면 되더라. 여행 가면 되더라. 근데 돼요?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정돈케 하고 차분한 그 고요한 바다 상태로 만들며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죄를 용서하고 물론 그렇다 그래서 타인이 잘못을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만 용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받아주지 마세요. 잘못 맞아요. 하지만 용서라는 게 필요해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얘기 했었어요. 제가 전 시간에 다뤘어요. 그죠? 근데 이 용서라는 키워드도 안 들어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뭐예요? 여행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안 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면은 침묵과 고요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혹은 뭐 하는 거 그런 거 없이 내가 뭐 불멍을 한다던가 물멍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내 스스로의 상처를 체킹을 하려고 그리고서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보고 물을 보고 다른 소리를 안 듣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은 부분, 피해자라는 결핍이라는 그 상처받은 부분을 다시 한번 직면을 하고 거기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일로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알면 되지. 알아서 내가 이런 상처를 두 번 다시 안 받으면 되지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그건 본질을 못 깨달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런 본질적인 진짜 알짜배기는 안 알려주고 계속 여행 가래요. 사람들 만나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의지하는 사람만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가져.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는 사람이야. 가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 보지 못한 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거를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배경만 던져주니까 그거를 받아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타인들한테 의지하고 어떤 것에 도파민에만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고요해지니까 그때만큼만. 근데 스스로 해결하는 법은 절대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암흑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왜? 주변에는 나에게 이런 분출하는 악마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니까. 선인들은 이미 떠날 만큼 떠났으니까.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도 여기에 물드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
악마로 전염이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근데 그들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죠. 교묘하게 유혹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그 상대방을 아픔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픔을 보듬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목적 의식을 다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꾸 다독여줘요. 왜? 나한테 자꾸 기대라고. 내가 없으면 넌 안 돼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인생에서 타인 그 나를 알아줬던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우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붙잡고서 안 놔주려고. 모든 사람이 막 붙잡고 안 놔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 이끌고 같이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됐어도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좀 그 상처받아서 결핍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안고서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능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제로 안 받아주니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타겟을 찾아요.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죠? 이 루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스스로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스스로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힘들다 하면은 거기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도 받고 좀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던졌을 때 그 본질을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기적인 사람뿐인데. 그쵸? 굉장한 귀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 보고 나는 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러면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달을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더 도움은 받을 수 있겠구나. 옵션으로서 내가 길을 못 찾을 때 다시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못 해결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답을 찾아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를 알고서 그 사람을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악인 만나는 거예요. 다시 퀘스트 더 세게 맞는 거예요. 우울증 더 심해져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거 알려고 하는 건데 이미 귀인은 떠났어요. 누가 알려줄 거예요? 내가 왜 또 힘들어졌을까? 다시 해볼까? 하는데 퀘스트가 더 세졌으니까 혼자서 극복이 안 돼요. 왜냐면 귀인의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그 퀘스트마저도 혼자 못 깨고 귀인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빠져나온 퀘스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루마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퀘스트가 왔는데 나를 도와줄 이는 없어요. 그저 악인이 와서 자기한테 유혹적인 말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일부러 그거를 알아주는 척 초반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달콤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루틴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전염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거기에서 그 삶에서 그 우울증에서 혹은 조울증에서 결국은 지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악인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타인이 무조건 껴야 되고요. 나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는 게 그거였잖아요. 초반에는 사람을 달래주는 척해요. 연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본색을 드러내요. 사냥감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사냥을 위해서 나도 똑같이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타인을 보고서 습득한 것, 그것이 뭐예요? 악마의 기술인 거예요. 전염성. 또 다른 사람을 또 전염시켜요. 어떻게? 그 사람이 되어서. 점점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은 꼰대 소리예요, 완전.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나는 피해자야 하는 결핍이 전부 다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귀인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악인을 만나도 전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라잡이에요, 길라잡이. 내가 전염을 받았어요. 가족이든 뭐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떠한 길로 가느냐를 알려주는 사람, 나를 옆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똑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놓쳤어요. 그럼 나에게 그런 시련이 왔어요. 이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본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걸 놓쳤어요. 그럼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적어지는 거고 없어요 사실. 전 단계도 못 깼는데 혼자 파티캐스트 하다가 게임으로 따지면 파티캐스트 하다가 솔플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공격력 그게 안 되는데 깰 수가 있겠냐고요.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악인이 되는 거고.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결핍에서 시작됐어요. 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또 얘기해드릴 게 있었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까먹었어요. 여튼 그래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 결혼식이나 내 행사장에 사람 많으면 좋죠. 근데 내가 진짜로 집중하고 잘해야 될 사람을 선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가 판단을 짓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해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했어요. 좋은 사람이요. 그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요만큼만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있겠지. 제가 그랬죠. 감정의 게이지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이해와 배려는 여러분들이 주었던 그 감정의 그 게이지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안 일했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채워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띵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 거부터 먼저 지키고 내가 가진 거부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드는 건데 자꾸 그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해줬으니까 그걸 습관처럼 해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타인이 그걸 해줄 거야 하고서 이미 기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끝이 난 거예요. 게임 셋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관계의 정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명에서 세 명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세 명만 있어도 정말 대박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을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 같은 존재가 세 명이 있다.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왜 어려운지 알아요? 물론 세 명보다 귀인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잖아요. 세 명 이상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럼 나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계속. 내가 어려운 곳에서 벗어남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이 사람들한테 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필요 없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세 사람이 넘어간다? 아, 나 성공했죠? 이거 아니에요. 굳이 이 사람들 없어도 스스로가 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세 사람일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었을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딱히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도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서로 상생 공존은 가능해요.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나도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힘이 돼주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돼주고,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이상 뭐 만들었다 하면은 성공을 한 건데, 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리고 주제가 생각났어요. 물 한 모금만 먹고 안 잃어버리게. 여기서 오늘 주제가 죄송해요. 너무 컸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주제가 유교 문화잖아요. 안 보이죠? 문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주제가 유교 문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혹은 못 살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못 사는 게 아니라 잘못 사냐, 잘 살고 있냐, 올바른 길을 가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냐, 요거의 지표를 보여주는 게, 물론 타인이 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번 확인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동그라미가 잘 가는 길, X가 잘못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거의 지표를 알려드릴 건데, 지표가 무엇이냐? 하나로 묶어서 행복이에요. 결론은 행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드릴 거예요. 왜 행복이냐고 하냐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은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잘 살았구나, 동그라미로 잘 살았구나 하면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때요? 그냥 행복해요. 행복하고 미련 따위는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럼 어때요? 나에게 과거만 보이는 거예요. 후회를 해요. 과거에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 내가 좀만 더 젊었다면은, 여기서 가장 미련한 사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나 강남 땅 살 거야. 혹은 로또 살 거야. 번호 알아서. 혹은 뭐예요? 주식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를 후회해요. 잘못 산 거예요. 과거만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행복해요. 미련이 없어요. 그럼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만 본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도 사실상 끝이에요.
죽음 앞에서 미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행복은 만족스럽다. 이런 상태가 가는 거예요. 나는 만족스러운 행복한 상태야. 더 이상 삶에 미련도 없고, 이제 이런 행복을 계속 누리다가 죽는 게 내 마지막이야.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표예요. 근데 어때요? 과거와 후회를 하는 사람, 잘못 살아가는 사람, 왜 후회를 할까요? 살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가 모르겠어. 왜 그때는 그거를 자꾸 집착을 했을까? 그런 과거를 후회를 해요. 이게 잘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과거를 후회한다는 건 잘못한 거고, 행복을 느끼고 미련이 없어요. 과거에 미련이 없어요. 그럼 잘 산 거예요. 이게 지표예요. 근데 왜 오늘 지표를 알려드리냐? 오늘 주제가 유교 문화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산 게 아니라고. 그쵸?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의 기준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뭐예요? 라떼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 PR이에요. 이게 제일 잘못됐어요. 자기 PR. 라떼는 그냥 과거에 우리 때는 즐거운 얘기를 해요. 근데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좀 꼰대 짓이라도 나쁜 꼰대 짓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과거를 회상할 뿐이에요. 스스로가 과거가 떠올라서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안 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우리 때 뽑기 하면 정말 내가 그 뽑기 진짜 잘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 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 그 문화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문화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PR을 해요.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식으로. 어떻게 PR해요? 내가 예전에는 어디에 있어서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됐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그 선택만 잘못 안 했으면 지금 너랑 얼굴 볼 일도 없을걸? 너는 나를 볼 일도 없을걸? 그런 식. 자기 PR을 해요. 자기 과거를 들춰서 좋았던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어때요? 과거에 미련이 없긴 한데 과거를 행복해하는 라떼는 괜찮아요.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자기 PR은 라떼는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꾸 지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천존이에요. 완전.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근데 어때요? 선택의 기로를 잘 갔으면은 과거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죠. 맞죠? 잘못된 과거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죠. 선택을 잘했다면. 근데 선택 잘못했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미련이 남잖아요. 그렇죠? 미련이 남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남 짓밟아가는 게 정답이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염을 해요. 내가 살아온 삶이 정답인 줄만 알아요. 그게 그게 진실이고 그게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야 하고서 자꾸 잘못된 쪽으로 교훈을 줘요. 근데 거기에서 팩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팩트예요. 팩트는 방법이 없어요. 결론만 내요. 결론만 도출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돼를 알려주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야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 짓밟고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최고의 길이더라. 이것만 결론만 도출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길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잘 밟았으면은 밟아 이겨먹었으면은 내가 지금 너랑 라떼는 나는 자기 편하면서 라떼는 내가 그때는 너랑 얼굴 볼 일도 없고 네가 나를 올려다 봤어야 돼. 나는 그런 존재였어. 그러니까 대우하라고. 인정 욕구. 여기서 또 들어가죠. 인정 욕구. 이거예요. 인정 욕구.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해요. 근데 어때요? 이런 미련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고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타인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굳이 필요 없어요. 네가 뭐 내가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상 필요 없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가 나와야 돼요. 너까지 게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가 나와야 돼요. 그게 잘못 발현되면 뭐예요? 내 마음의 공감을 못 받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못 발현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뭐예요? 나 지금 행복한데 굳이 너가 내 행복의 기준을 정하지 마가 돼야 되는 게 정답인 그런 길인 거고 천국 길인 거고 좋은 길인 거고 잘못된 길은 네가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내 삶 살아봤어? 근데 네가 뭔데 거기에서 내가 잘못됐고 말든 거를 판단을 해 하면서 거기에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미련이 없이 내가 살아온 삶에 미련이 없이 행복했는가 지금 행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잘못 살은 삶을 살았다면 과거를 후회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교육생이라 그랬잖아요. 교육생 그죠? 우리는 교육생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과거를 후회함으로 인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죠? 깨달음이 있었을 때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잘못했구나. 그 본질 있잖아요. 본질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퀘스트는 종료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본질이란 걸 깨달아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으면 성공. 퀘스트 완료. 가시밭길 끝. 다음 가시밭길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잘 이겨냈구나. 퀘스트 잘 깼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이 한 퀘스트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빠르게 퀘스트 깨시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제대로 익혀야지만 퀘스트가 끝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감히 신을 속여? 감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달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모를까요? 할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그냥 말로만 나 다 이해했어. 나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이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본질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아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드니까. 그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때요? 더 세게 맞아야겠죠. 포기하진 않았으니까 신은. 그대를 바꿀 의무가 있으니까. 부모로서. 창조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교 문화에서는. 유교 문화를 따지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 내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유교 문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잘 가고 있다 하면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고요. 행복하고요. 내가 잘못 간다 하면은 과거만 후회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유교 문화를 따지는 그 나이를 막 운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과거 얘기 후회를 하느냐, 과거 얘기에만 계속 빠져 있느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과거를 후회만 해요. 좋았던 시절만 자기 PR만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은 똑같이 나도 과거를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과거가 미련이 없고 행복하다면 그 길은 내가 옳은 선택을 해서 잘 간 길이에요.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본질은 내 것으로 만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없는데 결론만 도출을 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는데 이거를 제대로 PR을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내려진 퀘스트에 대해서, 나에게 내려진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결론만 도출해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대충 어떻게든 하고 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만 도출하는 사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였죠? 자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결론만 도출을 해요. 우울증 해결하는 법이 뭐예요? 여행 가면 돼요. 친구들이랑 놀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런 것들 있죠. 결론만 도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 잘못됐느냐? 아마도 나중 가서 과거를 후회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는 사람인 거예요. 타인의 의존을 받았고 혹은 여행의 의존을 계속해서 내가 거기로 계속 빠져들게 될 거예요. 여행에는 사실상 의존이 안 돼요. 거기서 내 스스로의 성찰을 못했다면 여행을 가서 사람 만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 만나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뭐 해달라 뭐야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아유 뭐 재밌으셨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할 거예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인 거예요. 결론만 도출하는 거. 여행 가세요. 여행 가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푸세요. 결론이 도출이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거는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그건 옵션일 뿐이지 주가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을 마친 후에 내 스스로의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좀 쉼을 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을 끝낸 후에 내 스스로의 내면을 달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본질은 잘 깨닫고 가야죠. 여행 간다고 그게 다 해결됩니까? 사람 만난다고 다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타인한테 의지하고 타인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잖아요. 타겟팅이 계속 정해져야 돼요. 이 사람도 정해져야 되고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으면 저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겁먹은 사람들은 뭘 해요? 2다리, 3다리, 4다리를 도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다칠까봐. 그게 무서워서 빠르게 사람을 갈아타야 되니까. 그 잠깐의 시간에 못 견딜 것 같아서 이 도파민에서 벗어나는 순간 난 지옥을 경험할 거야 라는 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스스로의 의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의 의지가 낮아지면서 타인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질로 변질이 돼요. 가스라이팅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스스로의 결핍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한 번에서 안 돼요 하지 말고, 에? 내가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어딨어요. 끝까지 다 먹어야지 배부른 거지. 그쵸? 해보니까 안 돼요. 한 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냥 땡 탈락 이런 거죠.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넌 탈락이야. 너는 본질을 못 바꾸겠다. 야. 그 정도 의지력 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제대로 된 본질을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땡 탈락. 아유, 내가 어떻게 더 해주니? 너는 그냥 거기서 악인들한테 치여 살아라. 이거예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을 보고 싶은 사람만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원해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뿌린 정보를 그냥 주워가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그 본질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굳이 봐봤자 이거는 쓸모없는 그냥 뭐랄까 그냥 혼자서 주저리 떠드는 그냥 돌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예 돌 선생님이 나쁘진 예시를 잘못 들었어요. 하여튼 그냥 뭔가 제가 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냥 나는 저런 내용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방송을 그래서 굳이 봐야 되는 거면 나는 제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돌 선생님으로. 그냥 돌 선생님 생각하면 그 얘기밖에 안 떠올라요. 이게 이런 거야. 이거. 그 어법 있잖아요. 그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뭐 구독자 많으면 저도 수익 생기고 좋은 거겠죠. 유명해지고 좋은 거긴 한데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 구독을 하겠냐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는데. 또한 제가 이렇게 베푼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득이 될지 그냥 필요 없는 그것이 될지 제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잖아요. 상대방들이 타인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까지는 해결을 안 해줍니다. 원한다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가능한 사람만 가져가세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신 분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좋은 사람들 빨리 좋게 더 바꿔가지고 빨리 힘든 거 잘 해결나고 그래서 그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좋은 길 이거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가는 선택의 기로에서 여기에 가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저게 있잖아요. 가시덩굴 있잖아요. 그거 잘 빠져나가시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움 주러 온 거예요. 도움 주러. 그냥 그런 게 제가 살아오면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활인업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좋은 시너지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열심히 내가 몸소 체험한 거 뿌리고.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책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책 보면 자요. 피곤해서 눈이 뻑뻑해져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전 책을 안 보고 굳이 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라 그러죠? 철학 그런 것도 안 봐요.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가 내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주입식으로 해봐야 그 상황을 모든 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뭐가 맞는지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내 스스로가 느꼈던 거, 내 스스로가 알았던 거, 그거를 그냥 뿌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있어봐요. 어차피
끝난 퀘스트예요. 끝난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깨시라고 조금 나누는 것뿐이에요. 저도 또 퀘스트가 있겠죠. 그거를 잘 깨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빨리 깨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좋은 여기 어렵게 가시밭길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좋게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